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 중립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과제일 텐데요. 우리나라도 이에 맞춰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제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제로 주택을 들어보셨나요? 청정 에너지를 생산해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난방비 등을 절감한 주택입니다. 저희 회사는 1967년에 창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55주년 기념 행사를 했었고요. 설계업계에서 좀 독보적인 존재로 계속 50년 이상을 자리 잡고 있었고, 설계 분야의 거의 모든 내용에 있어서 좀 선도에 갔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의 성과물들을 오히려 또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많이 오픈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건축, 설계, 디테일직, 설계사무소에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성과 중에서 좀 자산으로서 킵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거를 책으로 만들어서 아예 무상으로 배포해서 업계 발전에 도움될 수 있게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CAD 시스템을 업계 최초로 도입해서 좀 전산화된 설계를 다 손으로 수작업을 하던 걸 넘어서서 컴퓨터로 모든 디자인을 진행하게 된 첫 회사로 자리매김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부분을 좀 사회에 기여도 하고 뭔가 선도해왔던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친환경 건축, 지속 가능한 건축은 어떤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좋은 건축, 그리고 사람이 거기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어떤 애틋함을 느낀다라고 하면 그 건물을 오래 쓰겠죠. 저는 친환경 건축이라는 것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내가 설레는 물건, 애틋한 물건들을 쉽게 버리지 않고 고쳐서 쓰고 오래 쓰는 것처럼 건축도 사람한테 설레이는 어떤 그런 감흥을 주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건축, 그게 지속 가능한 건축의 본질이 아닐까 저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믿는 가장 우수한 설계, 가장 탁월한 설계는 있는 것을 가장 잘 활용하는 것. 아무리 좋은 기술과 아무리 좋은 재료 공법으로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 역시 환경을 파괴하고 거기에서 탄소 배출을 하고 하는 거는 피할 수 없는 거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폐기하지 않고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이 중요한 거고, 꼭 그렇지 못할 경우, 신축을 한다고 할 경우에도 장수명 건축이라고 하죠. 한번 지어 놓으면 오랫동안 쓸 수 있어서 그것이 폐기하거나 아니면 사용할 때 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한번 지어서 오래 쓸 수 있는 것. 그 장수명 건축의 그 미덕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 하나는 재료에 관한 거예요. 현대 건축은 콘크리트, 그리고 유리, 철, 그게 아니면 정림 같은 대형 설계 사무소가 다루는 그런 건물들의 디자인은 그 재료를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실험적인 그런 요소들은 할 수 있겠죠. 어떤 프로젝트를 보면 해초를 말려서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아니면 흙을 가지고서 하는 그런 건축들도 시도되어 있지만 이런 대규모의 건물들을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데는 적합하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이 일단은 합성 목재, GLT, CLT라고 하는 목재들을 가지고서 만드는 그런 재료들이 있어요. 그런 재료들은 아무래도 탄소 배출 개수가 낮고 환경에 유리한 점이 많지만 디자인이 어렵고 낯설다 보니 좀 까다롭고 선뜻 손이 가지 않는 그런 재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림건축은 올해 몇 개의 프로젝트에서 그 목재들을 사용해 가지고서 건물들을 설계하고 지금 이제 착공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물은 LG 싱큐홈이 있죠. 제로에너지 빌딩, 제로에너지 하우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LG 쪽에서 모든 친환경 기법을 다 동원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건물 디자인했고, 그게 샘플로 잘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친환경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태양광 패널 이런 거 생각하시죠. 근데 사실 그렇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왜냐? 별로 안 예쁘거든요.
그렇지만 그 무한한 태양 에너지를 제품이 예쁘지 않다라는 이유로 우리가 저렇게 뭐 등한시하거나 그래도 될까? 어떻게 하면 태양광 패널을 가지고서 조금 더 아름다운 건물을 만들 수 있을까? 라고 해서 이제 그 패널이 아니라 건물의 외장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디자인과 색상을 특별히 그 건물에 맞춰서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도였었고요.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주택을 만들 수 있었고 거기 안에 들어가는 친환경 기술 그리고 그것이 또 구현하기 위한 LG전자라는 그런 대기업의 기술력과 건축적인 상상력 그리고 그것들이 잘 결합을 해서 시너지를 내서 굉장히 좋은 성과물을 만들어서 방문객도 받고 외부에 오픈하면서 하는 그런 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는 아마도 뭐 국내 최초의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패시브 건축, 건물 자체가 어떤 그런 향이라든지 아니면 얼마만큼의 창문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만큼 그런 단열 성능이 좋은지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에 충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건물의 수명을 생각했을 적에 장수명 건축은 그 건물이 한 가지 용도로만 쓰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가 요구될 때는 건물을 부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을 유연하게 쓸 수 있는 건물의 형태와 공간이 여러 기능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친환경 건축, 지속 가능한 건축의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들이 충족된 다음에 어떤 패널이라든지 그런 장치들은 부수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역전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저희 회사의 50주년 기념행사 때 멘트로 정한 게 바르게 50년, 더불어 100년이거든요. 저희는 설계하는 그 성과물들이 다 지속 가능한 건물 위주로 설계가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특정 디자이너들은 좀 더 튀는 디자인을 많이 하는데 저희는 이제 50년 뒤에도 100년 뒤에도 변하지 않고 새 건물 같은 지속 가능한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모든 건축물이 친환경적인 개념을 가지고 디자인을 하도록 할 거고요. 실질적으로 에너지가 절감되는 방향으로 디자인을 하도록 할 텐데 거기에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게 진짜로 에너지 절감이 됐는지 탄소 배출량이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바로바로 확인을 하고 그 확인된 결과에 따라서 그 데이터에 따라서 디자인 요소들이 결정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장 내에서는 건축가들은 사실 아무나 누구나 어떤 프로젝트들에 다 접근이 가능한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필요한 프로젝트,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그 회사만이 할 수 있는 업역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좀 더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마도 정린건축의 직원들은 그런 전문성 그리고 지금까지 강조해서 말씀드렸었던 환경에 대한 지식들, 노하우들을 여기서 배우고 익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뭘 잘하는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프로젝트들이 좀 규모가 크다 보니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협업해서 일을 하는 조직 설계 개념이 잘 적용된 회사고요. 각 그 스페셜티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조직화돼서 일을 하다 보니 내가 이 성격에 맞는 게 이 분야구나라는 걸 발견할 수 있을 테고 거기에 맞춰서 개인적으로 성장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술의 한계가 곧 디자인의 한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디자인 어떤 형태적인 심미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시도는 이미 그 한계치에 다달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기술의 한계, 그 기술이 마지막 지향하는 바는 결국엔 환경에 있다. 그것이 그 디자인의 궁극적인 도달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